안녕하세요.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동훈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가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인사드릴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가 영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제가 팟캐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유튜브는 음성 파일로만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성 파일도 필요하고 영상 파일도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팟캐스트에서 음성을 분리하는 건 가능한데 어찌 됐건 영상 파일로 처음에 올리긴 해야 돼요. 그냥 사진만 올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고 하니까 영상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뜬금없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이 1인 팟캐스트는 인기가 없고, 그리고 팟캐스트란 건 지금 현재 조금 핫한 인물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더 잘 먹히는 소재잖아요. 그러다가 저도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쇼츠랑 릴스로 구독자를 모으고 팔로워를 모은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모든 이야기가 쇼츠랑 릴스로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릴스랑 쇼츠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됐지만 조금 더 긴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1분 이내에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긴 내용도 필요하고 조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영상, 긴 음성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릴스나 라이브에서 궁금했던 이야기를 더 풀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 팟캐스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팟캐스트가 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팟캐스트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김에 팟캐스트는 음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슈어 마이크도 큰맘 먹고 구매해서 첫 녹화, 첫 녹음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의 영상보다는 조금 더 음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제가 팟캐스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카페 창업이 왜 어려운가, 카페 운영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부터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돈 버는 이야기고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좀 싫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릴스나 제가 스레드에서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쓰다 보면은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카페 사장님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커피를 좀 더 맛있게 내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라이브로는 이렇게 짧게 짧게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리고 한 질문이 길어지면은 댓글을 못 볼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추려서 이 릴스래요. 이 팟캐스트나 이 긴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해서 처음 주제로 카페가 어려운 이유, 카페 운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골라봤습니다. 일단 좀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카페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이 커피 금액이 너무 저렴해요. 이게 요즘에 물가가 높은데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수 있겠지만 그런 단순하게 커피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 대비 커피 가격이 좀 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올리시면 안 돼요. 커피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같은 임대료에 하나는 음식점이 들어오고 하나는 카페가 들어왔을 때 하나는 한 그릇에 음식 뭐 한 그릇 순댓국밥에 하나에 뭐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커피는 3,000원, 3,500원 정도 받잖아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그럼 이미 한 3배 정도 더 비싼 가치가 순댓국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은 임대료를 내고 같은 전기세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 테이블당 단가, 객단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커피가. 그래서 같이 바쁜 것 같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높은 매출을 가지고 가는 건 순댓국밥 집이겠죠. 근데 뭐 마진율이 더 커피가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률 퍼센테이지보다 마진율보다 마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회사가 커갈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바로 매출이잖아요. 매출이 크면은 일단 큰 회사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연 얼마의 매출을 가진 회사. 근데 그 회사의 뭐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건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무리 뻥튀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매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뭐 대출을 받을 때도 그 가게 그 회사의 매출로 평가를 잡는 경우 되게 많아요.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냈냐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1순위이기도 합니다. 물론 마진율이 너무 나빠서는 안 되겠지만 고부가가치로 판매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사업에서는. 근데 커피는 같은 음식점 옆에도 있고 뭐 은행 옆에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저가의 상품을 팔고 있죠. 뭐 1,500원으로 팔 때도 있고 3,500원으로 팔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가격으로는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가 이게 운영이 되고 장사가 잘 되는 이유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뽑은 이유는 바로 임대료 대비 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그걸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안쪽 블록, 조금 더 사람이 안 다니는 블록으로 가야 되겠지만 거기로 갔을 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손님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임대료 대비 커피가 너무 저렴한 상품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했던 이야기가 다 안 좋은 이야기일 밖에 없는데요. 커피는 그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커피는 다른 음식점, 다른 상품들보다 손님을 잡아 끄는 매력이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 릴스에도 말했던 건데 킬링 메뉴라고 딱 인스타그램에서나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딱 보자마자 와 진짜 맛있겠다 저거 먹고 싶다라는 메뉴들은 커피가 아니고 대부분 음식이에요. 아니면 사이드 메뉴 커피를 뭐 따뜻한 커피가 머그잔에 있는데 그걸 보고 와 맛있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시겠죠. 저도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커피는 아무리 그게 게이샤 파나마 게이샤 커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갈색 물만 봐서는 이게 무슨 커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색 물 자체가 소비자한테 호기심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먹고 싶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못해요. 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는 커피의 문제만 아니라 위스키, 와인도 똑같아요. 맥주도 똑같고. 근데 맥주는 조금 다르긴 하죠. 술이니까. 물론 위스키도 그렇습니다만 맥주는 약간 탄산감이 있고 여름에는 그 식욕을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뭐 에일 맥주라든지 아니면은 IPA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라거가 아닌 메뉴들 그리고 싱글 몰트 위스키나 아니면은 또 와인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리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자마자 와 맛있겠다라는 게 보다는 이게 뭐야 비싼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커피나 위스키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커피는 킬링 메뉴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고 킬링 메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크림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이
가장 1차원적인 그 요식업의 통로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지는 어떤 사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커피는 방문으로 이루어질 만큼, 방문으로 이어질 만큼 매력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10년 가까이 커피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우리가 카페 사장님들이나 커피를 하던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카페가 어려운 이유가 커피 자체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어서라는 것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카페가 너무 트렌디하다. 너무 유행이 빠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가 왜 유행이 빠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이 20, 30대고 20, 30대, 40대 중반까지고 그리고 이 나이대가 SNS를 가장 많이 하는 나이대긴 합니다. 거의 비례하죠. 거의 똑같죠. 이 나이대는 새로운 거에 민감하고 내가 새로운 곳에 다녀왔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곳에 소비를 했다는 게 중요한 세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대는 새로운 곳이 나오면 새로운 곳을 가야 되고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해본 매장이 사실 두 번 간 이유가 많이 없죠. 예. 한 번 가고 나서는 두 번 방문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녀온 매장은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만큼 금방 한 번 갔던 매장은 좀 약해지고 유명세가 꺾이고 그리고 조용해지고 그게 반복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 주기가 조금 길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짧아진 느낌입니다. 한 6개월, 1년만 돼도 되게 오래된 카페처럼 느껴져요. 저조차도. 아직 거기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요즘에 어떤 생각하냐면은 카페 동네 근처에 내 단골 카페가 있나? 단골 카페 없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 단골 카페라는 게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피스 상권을 제외하고 집 근처에 단골 카페. 옛날에 뭐 주말에만 갔었던 카페 이런 데가 아직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 한 4, 5년 넘는 매장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트렌드가 빠르고 특히 뭐 성수나 을지로나 뭐 이렇게 사람 많은 곳은 좀 더합니다. 네. 그 정도로 너무 순환이 빨라진 커피 시장이고 그건 젊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커피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 첫 번째 팟캐스트를 마무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움과 좌절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해법이라든지 우리가 해결책을 제가 이렇게 의문만 던지고 해결을 안 해주는 거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어려운 점 세 가지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만의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말한 커피는 매력적이지 않다의 해법이에요. 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하나 얻어가는 겁니다. 네, 커피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매장이나 우리가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매력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커피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이거는 제가 말한 커피는 아메리카노, 라떼, 뭐 에스프레소 이런 메뉴들이에요.
순수하게 커피 플러스 액체류가 들어간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의 음료들이죠. 하지만 거기에 멋있는 액세서리를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에 유행했던 거죠. 뭐 더티 카푸치노에서 막 거품이 많아서 막 이렇게 잔으로 흐르는 거나 아니면 아인슈페너도 한 3년 4년 정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만든 메뉴예요. 원래 그 전에는 아인슈페너를 그렇게 파는 메뉴가 많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카페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크림과 약간 카푸치노처럼 많은 푸어링을 하는 더티 카푸치노를 만드는 음료가 있었더라면 이 다음 스텝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림에 다른 걸 넣어본다든지 좀 특이한 거, 커피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괜찮을 만한 거. 저희가 머리에서 최근에 스쳤던 거는 아보카도 크림 라떼가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예.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아보카도가 보통 이게 버터 같잖아요. 버터 같은 질감과 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블렌더로 분쇄를 한 다음에 크림과 섞이면 충분히 더 기름진 맛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아마 생크림과 결합하면 약간 옅은 초록색이 되겠죠. 그거를 음료와 결합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괜찮을지 좀 몰라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보카도 크림 라떼를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야, 저게 무슨 맛일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조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머릿속으로만 생각나는 거는 마카다미아 밀크를 만들어 보는 거. 물론 귀찮긴 하지만 뭐 아몬드 밀크도 좋고요. 아니면은 너츠를 다 갈아서 밀크로 만들어 본다던가. 근데 그거는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아니면 그거를 크림으로 만들어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뉴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정 없다면은 사이드 메뉴에서 찾아야 돼요. 정말 맛있게 생긴 케이크라든지 뭐 제 거래처 중에 한 분은 그 옛날에 그 담배째래 그 잿더리 모양처럼 해가지고 약간 클래식한 느낌의 티라미슈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실내가 웬만하면 금연이어서 그런 느낌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시가처럼 티라미슈가 연상이 돼서 이런 모습도 너무 재밌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뭐 그런 방법도 괜찮고 담는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색다른 소재를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과장된 데코레이션을 해서 사람을 눈길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아예 디저트 메뉴가 아니라 식사처럼 할 수 있는 메뉴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차용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 이 공간 자체가 매력적인 상품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매력적인 그림을 넣고 이 공간이 팔리는 상품 여기에 너무 와보고 싶게 만드는 거. 그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쵸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아보카도 크림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유리잔에 이렇게 커피가 차 있는데 아보카도 크림을 이렇게 꾸덕한 크림을 쭉 붓는 거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릴스로 찍어서 아니면은 사진을 잘 찍어서 근데 이렇게 흐르는 모양은 아무래도 릴스가 좋겠죠. 동영상이. 그리고 나서 그거가 그냥 뭐 새롭게 출시된 아보카도 라떼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이 사람들을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무언가를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거를 열심히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창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맛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좀 상상을 해보자면 아보카도 아까 크림 이렇게 붓는 영상을 보면서 글을 써볼게요. 뭐 말이겠지만 안녕하세요 디프커피입니다.
저희는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커피와 어울리는 재료를 찾고 또 찾았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보카도였어요. 아보카도는 버터처럼 기름진 맛과 후숙이 잘 됐을 때 나오는 고소한 맛이 아주 좋았는데 그게 커피와 우유와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숙을 잘 시킨 아보카도를 우유와 함께 아니요, 생크림과 함께 갈아서 그 크림을 만든 다음에 비정제 설탕으로 단맛을 살짝 추가했습니다. 거기에 잘 추출된 에스프레소와 신선한 우유, 그 위에 아보카도 크림을 부어주면 세상에 둘도 없는 아보카도 크림 라떼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인슈페너보다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 커피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후숙된 아보카도가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판매하는 30잔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좀 스토리텔링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어보고 싶게 궁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뭐 새로운 메뉴를 홍보하는 것도 좋고 커피 메뉴를 홍보하는 것도 좋고 아무튼 많은 방법이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어려웠다고 말한 거, 커피는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커피가 매력적이게 만들거나 다른 메뉴가 매력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공간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한다. 아니면 사장님이 잘생겨도 좋다. 사장님이 이쁘거나 잘생기면 그것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그건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거죠. 뭐 옛날 정우성 배우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을 또 말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제 첫 번째 팟캐스트인데 아무래도 일단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끝까지 청취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목표는 일주일에 한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편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과 일단 음성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